21번째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 시간입니다. 네. 네. 저 한 번에 쫙 이렇게 매끄럽게 간 적이 없네. 대성공이에요? 네. 이제 아마 대성공만 할 겁니다. 그럼 뭐 해봐 다시 한번. 21번째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 시간입니다. 너무 매끄럽네. 그러면 제목은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네. 오늘 제목은요. 네. 미세 증거 우리 맨날 얘기했잖아요. 미세 증거 분석을 통한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 해결이에요. 네. 근데 초등학생 사망했습니다. 네. 그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이거 참 도망갔던 이런 그 운전자를 잡았던 사건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사건인데 대구청 과학수사계에서 했던 겁니다. 네. 그 미세 증거라는 거 여러분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럼요. 미세라는 게 아주 작은 증거. 눈으로는 안 보여.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사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아마 섬유 같은 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피해자 몸에 붙어 있는 섬유를 떼서 나중에 대조 증거라든지 뭐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미세 증거에 대해서 그럼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요, 2008년 4월 대구 달서구 소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합니다. 피해자 아빠가 8시 30분에 차량으로 학교 교문 앞에 아이를 내려주고 인사를 합니다. 잘 그러면 갔다 학교까지 와. 이제 아버지가 태워다 준 거네요, 초등학생을. 네. 그래서 아빠가 아마 아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보고 확인하고 이제 본인은 돌아섰겠죠. 근데 5분이 지나서 8시 35분쯤에 이 학교에 있는 교직원이 출근하던 중에 교문 바깥에 인도하고요. 그 도로 경계상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양호실로 옮기고 나서 나중에 119를 신고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빠가 8시 30분에 인사하고 보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빠는 분명히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아이는 교문 다시 교문 밖에 나와갖고 5분 뒤에 그러니까 아이가 뭐 다른 일이 있어갖고 뛰어나오다가 그랬을 수도 있겠네. 그거는.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아이는 후송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건 검시를 해야겠죠. 네. 경찰서 이제 과수팀이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각 지방경찰청에 검시관이 있잖아요. 네. 검시관 같이 근무했었죠. 네. 저는 저희 때는 검시관 분이 저희 서울청에는 3분. 네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검시관한테 이제 과수팀에서 검시를 요청한 거죠. 네. 그래서 현장 임장할 때 보통 검시관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장 전에 아마 그 영안실에 이미 그 현장 말고 그러니까 시신부터 봤구나 이거는. 네. 그래서 영안실에 가서 검시를 했던 결과 이제 피해자 손상 위치라든지 어떤 형태로 손상이 됐는지를 이제 먼저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살펴보니까 이건 차량 등에 의해서 외부 충격, 그러니까 차가 치여서 차량 등에 의한 뭐 외부 충격, 이건 뭐 법률 용어고 뭐 그냥 그 여기서 쓰는 용어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차에 치여서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의견이 나온 거예요, 검시관한테서.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부검하는 게 맞죠. 네. 그럼 이제 부검 의견을 제시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최초 발견 지점으로 갔겠죠. 네, 일단 피해자의 상태, 뭐 상외 이치들을 파악을 해봤는데, 그리고 임장하다 보니까 딱 이제 그 최초 발견 지점 있잖아요. 아이가 발견됐던 그쪽에 그 자동차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동그란 거. 네, 그 말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있잖아요, 그거. 네, 길에. 그 말뚝에 페인트 같은 게 이제 묻어 있었던 거죠. 페인트 물질. 네, 그래서 그걸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통 차량이 박히면 이렇게 차량에 있는 그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량 페인트. 네, 그게 이제 묻으니까. 도료겠지, 뭐 도료. 아, 네, 도료. 그게 이제 그 묻어서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초의 발견자 차,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 네. 애가 쓰러져 있다고 그 사람이 아마 차를 끌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차를 정밀 검토를 한 모양이 대조하느라고. 아이가 쓰러진 현장에 이런 그 억제용 봉이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가 미세하게 묻어 있으니까 그 옆에 아이가 쓰러져 있고 그렇다면 차에 치여서 아이가 밀렸거나 이런 과정 그 과정에서 봉에 이제 페인트가 살짝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 차도 또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네, 이건 아마 그냥 절차상이다 보니까요.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밀 검사한 결과 3일 만에 범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범인이 그 사람이죠, 뭐 그 사람. 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 사람으로 특정했는지를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히 그 자동차의 페인트가 똑같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범인이다라고 지목하면서 검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아까 이제 증거를 모아야 되는데요. 일단 1차는 아까 영안실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안실부터 먼저 검시해서 차 사고다 네. 결정을 내렸고 네. 그래서 부검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아이가 손상 입은 위치, 그다음에 아이의 의복 상태. 아, 의복도 옷 위로 치였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상반신 쪽이냐, 하반신 쪽이냐, 하반신도 어느 쪽이냐,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오는 각도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는 하여튼 영안실부터 가가지고 시신부터 확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이제 2차로 두 번째로 현장 가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 차량 진입 억제용 봉 거기에서 미세 증거물을 채취 분석하고 최초 발견자 차량 그 범퍼를 확보한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 딱 임장을 했을 때 보였을 거예요. 그 범퍼에 그 색깔이랑 이제 이 그 봉에 묻어 있는 색깔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뭔가 유사점이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정밀 감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범퍼에도 미세 증거물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차하지 않은 이상. 네. 그리고 아이의 손상 지점이 뭐 종아리 아래쪽이라든지 어느 위치, 아이의 신장하고 범퍼의 높이 이걸 비교했을 거예요. 경찰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거.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추정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차에 치여서 사망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검 실시하고 다시 가서 현장 조사해서 그런 거 채취하고 이제 이 사람한테 부검 결과 이거 딱 제시하면서 추궁한 거죠. 그다음에 차에 묻어 있는 미세 증거물도 찾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자백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가 감식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안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폐기흉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땐 다발성 뭐 그 손상 같은 경우로 교통사고는 보통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폐기흉이래요. 그러니까 외상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우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운전자가 얼핏 지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외상이 별로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딴 사람한테 핑계 대면서 그냥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 같은 경우는 치면서 나가 떨어지면서 아마 갈비골절 같은 경우에서 폐기흉이 온 모양이에요. 폐기흉이 뭐냐면요. 흉곽 내에 공기가 없어야 돼요. 이게 흉곽 내에는. 그런데 이 폐장이라든지 이 흉벽 같은 데가 손상이 되면 네. 뚫리죠. 네. 그 안에 공기가 차버리면 호흡장애를 유발해 갖고 죽는 거예요. 그게 폐기흉이거든요. 네. 이거 폐기흉 사건 꽤 있어요. 맞아가지고도 이 기흉 현상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 파열돼서.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바로 후송한 게 아니라 양호실을 갔다가 그러니까요. 119를 신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바로 신고를 해서 아이를 119가 왔다고 한다면 호흡 곤란이 오는 걸 좀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안타까운데요. 결국은 이건 폐기흉에 의한 질식사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요 아마 방사선 촬영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폐기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진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의사는 전문가니까 딱 보니까 아이 전신에 걸쳐서 이 공기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공기가 계속 네, 안으로 들어가다 유입되니까.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흉 외피소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발성 타박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는 다발성 타박, 골절 뭐 이런 거에 의거해서 거의 죽거든요, 사람이. 네. 교통사고 나면.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폐기흉이다 보니까 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방사선 촬영하니까 그게 다 나온 거죠. 네. 그 양쪽 하지에 다발성 타박상이 있는 거니까 그게
아래쪽으로 범퍼가 때린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손상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냥 좀 가볍게 다친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이의 그 발끝에서 기준해서 24cm에서 40cm, 그러니까 거의 허벅지 아래 쪽이겠죠. 그러니까 그쪽, 범퍼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위치가. 그쪽에 아마 찰과상이랑 타박상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그 옷 위쪽으로 그 때렸을 테니까 애가 옷 벗고 있는 상태 아니니까 바지 양쪽 그 이 바지에도 똑같은 손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아이가 충격을 받고 떨어지면서 우측 경부, 그러니까 목 쪽이죠. 경부 밑에 그다음에 우측 가슴 부위에도 이제 멍이 피하출혈이 이렇게 나가 떨어졌구나. 네. 이쪽을 치어서 이쪽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손가락에도 이 저 찰과상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종합하건대 이 사망한 그 학생의 손상 형태, 위치, 의복의 훼손 상태, 형태 이거를 종합하면 폐손상에 따른 기흉으로 사망. 네. 이렇게 추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이긴 하지만 그 선행의 요인으로는 바로 차량에 의해서 차량 범퍼에 의해서 충격으로 그러니까 뺑소니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강력 사건으로 요청이 된 거죠. 그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 경우에? 네. 아,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건 다 알고 있는 거잖아라고 하실 텐데 이거는 우리가 검안 의회에서 이한 것들이고요. 2차 실제로 이제 정밀 검사를 한 경우는 부검이죠, 이제 그거는. 네. 경북대 법의학교실에서 했는데요. 이때도 확실하게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라고 추정을 했고요. 2차도 같이 현장 조사를 또 국가수에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외인사, 내인사는 우리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렇고. 외인사는 바깥에 의한 충격, 내인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병 같은 게 내인사고요. 네. 경위는 어떻게 돼요, 이게? 검시 결과 그 아마 피해자 손상 위치, 형태, 그다음에 차량의 그 충격 같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차량 충격으로 의한 사망한 것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검을 요청.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충격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 같다라고 해서 부검 요청을 했고, 그래서 또 발견 지점에 국가수 요원들하고 같이 가서 아마 확인해 본 바로 그 진입 억제 말뚝 쪽에 미세 증거가 채취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최초 발견자가 실제로 그 아이 범퍼로 아이를 치면서 그것도 이제 말뚝을 같이 친 걸로 확인이 되고. 그럼 밀려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그 폐를 다치게 되면서 기흉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추궁해가지고 자백한 거고요. 네. 이건 잘한 거예요. 철저하게 현장 조사 잘했죠. 시신도 잘 살펴봤죠. 뭐 국가수에다가 또 그 미세 증거 전문화 그 채취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어떻게 보면 이게 미세 그 분석 이 개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현장에서 사실 미세 증거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봐야 되고 사실 미세 증거 같은 경우는 발견이 된다고 해도 대조할 증거가 없으면 사실 동일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를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좀 큰 개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일선에서 뺑소니 사건, 이제 특가법 도주 사건인데 이 사건 해결하면 상 주잖아요. 상 받아요, 이건. 이건 그 살인 사건 해결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내가 파출소장 잠깐 하던 시절 생각이 나요. 그 시골 내가 파출소장 그 발령받아서 가는데 그 동네는 안개가 엄청 껴요. 안개가. 안개가 아주 그냥 너무 잦은 그 끼는 지역이라 그 교통사고 같은 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새벽 한 3시경에 누가 신고 들어와서 가보니까 사람 사망했어요. 차에 치여가지고. 근데 뭐 주변이 안개가 너무 뿌옇게 껴가지고 이제 추리만 했어요. 그렇게 안개가 상습적으로 끼는 그 동네인데 그 동네에 새벽 3시경에 운행을 해서 들어온 사람이면 아예 길을 모르는 초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왔거나 근데 그 확률은 적어 보여요. 대체로 안개가 초입에 이렇게 껴 있으면 오다가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속해서 거기를 안개 낀 지역이 사고 난 지점에서 한 3, 4km는 더 돼요. 그럼 3, 4km 정도에서 초행으로 오는 사람은 여기서 돌아간다고 안 들어와요. 근데 새벽 3시에 요 장소까지 3, 4km를 안개 속을 뚫고 왔다는 얘기는 동네 사람이에요. 내가 추리할 때는. 내가 파출소장 할 때니까. 네. 그래서 야, 이건 새벽 3시에 이 안개 낀 이 지역까지 들어왔다면 요 동네 사람이다.
다른 장소에서 이동해 오지 않았어도 동네에서 여기서 저까지 평상시 길이 익숙하니까 잠깐 음주 운전한다든지 여기서 이 동네에서 요 가는 거 가까운 거리 운전하는 사람 네. 그것도 동네 사람 네. 알고도 그냥 그 들어온 사람은 익숙한 동네 사람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가장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나는 이제 추정을 좀 했고요. 일단은 현장을 어두운 상태라 그 감정이 제대로 안 되니까 통제했어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입구를 아예 그 경찰관이 그 욕 많이 먹었지. 수상 욕 얼마나 했겠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그 앞에 서가지고 앞에서 오는 차를 우회로 돌려야 되니까. 이쪽 밟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야, 지금 같으면 안개가 안 끼면 바로 라이트 비추고 다 찾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안개가 뿌옇게 낀 상태에서 저 사람이 죽은 현장을 그대로 보존 안 해놓으면 환해졌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입구에서부터 아예 막아서 이제 밤새도록 뻗치기 시켰으니까 내가 얘기 듣긴 들었는데 정 경장 내 우리 방송 들을지 모르는데 그때 내욕 엄청 했다며 그 뻗치기 하면서 내가 뻗치기 시켰어요 거기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안개 거칠 때까지 한 거의 10시 되니까 거쳤어요. 늦게 예. 거친다. 그 동네가 그래요. 내가 그런 촌동네 아주 혼났어요 거기 쫓겨가가지고. 예, 그래서 안개 거친 다음에 현장 보존했다가 해 뜨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바로 그 교통사고는 특히 그래요. 땅 때린 그 현장만 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파편이 멀리 튀어요. 20m, 30m 파편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2, 30m까지.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어떤 경우도 봤냐면 1.5톤 봉고 트럭이 사람을 땅 때리는 걸 봤다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갔는데 시신을 못 찾아요. 사람을. 그 난리가 났어요. 그 주변 다 찾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근데 치는 속도로 볼 때는 사람이 엄청 세게 치었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냥 그 수배자일까? 불법 체류자일까? 그러니까 도망갔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심이 됐는데 그러기에는 그 목격자들이 그 시장 쪽인데 너무 많아요. 여러 사람이 세게 때렸다는 거야. 운전자도 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제어 못해갖고 엄청 세게 때렸다고. 1.5톤 그 트럭이 때렸다면 사람 정면으로 때리면 죽어요. 맞아요. 그게 어이가 없어갖고. 근데 시신이 없는 거야. 사람 못 찾아. 근데 한 점심 때 조금 지나서 그런 사고 났는데 시신을 저녁 6시경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게요? 야, 이건 정말 불가사의예요. 불가사의. 혹시 올라간 건 아니죠?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요. 난 그렇게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 때린 지점에 옆에 있는 상가 옥상에 사람이 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때리니까 그 순간적으로 뭐가 맞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의 뭐 걸음걸이할 때 떠 있는 상태라든지 뭐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튀면서 위로 가가지고 5, 6m 넘어가 있는 그 옥상에 가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나마 신고해서 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신 찾고 사건 처리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만 그 조각 뒤지지 말고 2, 30m 확보해요. 넓혀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결국 쪼가리를 몇 개 찾았어요. 사이드 밀러 일부 조각을 찾았어요. 사이드 밀러 일부 조각을 찾았고 그 조각에 영어로 깨알같이 써 있는 그 사이드 밀러도 영어 써 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 그 조각이 있고 용케 나와서 그거를 막 여기저기 이제 했더니 연식이 나오더라고요. 세피아에 세피아. 세피아 차량 연식이 도출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 야 우리 관내 뭐 이를테면 2000년식 세피아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다 뽑아 면사무소 가서 그 뽑으니까 보유자가 나와요. 그 사람 집에 가니까 그 사람이 없어. 차도 가지고 가고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가족들의 사람들한테 우리 다 알고 왔다. 그랬더니 빨리 자수해라 그랬더니 이게 우리 파출소 와서 자살을 안 하고 우리한테 와야지 이제 이른바 얘기하면서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해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압수해 오는 걸 면사무소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차량을 뽑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자수를 한 건데 경찰서에 있던 뺑선인 처리반에 있는 신모 경사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공로를 독차지하는 거야. 수사 다 해놨는데 그때는 뺑소니 사건 해결하면 표창도 나오고 포상금도 나왔어요. 경찰한테도.
그래서 내가 쫓아가고 나보다는 좀 선배인데 쫓아가고 그 표창을 아니더라도 돈은 그 주세요. 돈 다 내놓으셔. 그 가지고 와서 우리 그 정경장 그 친구한테 내가 뻗치게 했던 정 경장님. 줬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뺑소니 사건도 수사하고 같아요. 현장 보존 잘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네. 사람을 추돌해서 사망할 정도가 되면 차의 조각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많이 보시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뺑소니 사건 현장에서 그 뺑소니 사망 사건 추돌해서 죽은 사건 그 사건은 현장에 반드시 답이 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넓게 관찰해라. 아, 네. 넓게. 요만한 거 하나라도 아주 너 멀리까지 튕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 주변까지 다 넓게 해라. 거기만 달랑하지 말고. 그리고 그럼 되게 수사 쉬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미세 증거를 찾고 확보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조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럼요.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을 그럼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왜 사건이 지연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수사에 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 좀 더 내게 인내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저는 제가 교통사고를 되게 크게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당했다고? 네, 제가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그 25톤 덤프 트럭이 졸음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게 네. 졸음운전이요. 저는 근데 그때 한번 처음으로 진짜 놀란 게 살짝 스쳤는데 돌죠 차가. 네, 이게 제 차가 확 돌면서 세 바퀴를 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중앙 가드레인을 박아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다행인 건 다치지도 않고요. 진짜 뒤에서 오는 차가 없었나 보다. 네, 가드레일이 있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고. 네, 그때 조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진짜 그랬거든요. 1,000원이라고. 어떻게 차가 뒤에 하나도 안 오고 그 앞뒤에 계속 그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지역만 비가 안 왔었어요. 그래서 더 다행이구나. 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이 교통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조심조심 해야 되겠고 사고가 생각보다 살짝 스쳤는데도 확 도는 거 보고 큰 차가 작은 차를 달려가는 과정에서 탁 때려도 돌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막 달려갈 때 뒤에서 살짝 밀으면 엎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인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제 사건을 해 방송하라고 살려주셨구만 하나님. 네. 그래서 네. 다치진 않았어 그때? 근데 제가 진짜 1,000원이었던 게 제가 되게 앞에 의자를 당겨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전 대리기사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그 전날에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근데 아저씨가 의자를 뒤쪽으로 딱 당기면서 아가씨 같이 운전하는 사람이 1,000명에 한 명꼴 있는데 이러다 교통사고 나면 다리 잘려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습관들이라고 넓게 앉으라고? 네, 넓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붙여 네, 김 여사처럼 하고 댕겼구나. 네. 근데 내가 하는 위치대로 습관을 들여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넓게 했어? 근데 그 다음날 사고가 났는데 안 그랬으면 제가 그나마도 무릎 쪽을 다쳤거든요. 근데 안 그랬으면 전 진짜 찌부콩 될 뻔했네. 네, 제 차가 그때 그래서 폐차를 다 시켰거든요. 아예 반파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대리기사 찾아가서 사드렸어요? 아니, 그 얘기해 준 사람? 뭐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새로 탄생하게 해준 사람인데 그래서 찾아가서 반드시 찾아갖고 뭐라 사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다음날 공연을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긴 했는데 저도 진짜 그게 너무 후회되고 지금 혹시 듣고 계시면 연락 주면 밥 사줘. 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 그분 때문에 살았어요. 나는 그런 내가 교통사고를 내보지도 않았고 난 생각보다 운전할 때는 완전 차분해요. 우리 집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운전한다고 그래요. 저도 차분해요. 엄청나게 차분해. 근데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는 운전 내가 하는 거 타보니까 타보니까 운전 습관 조금 더 네. 잘 들여야 될 것 같더라고. 교수님 자꾸 옆에 잡으세요. 보니까 아직은 좀 그래. 저 운전은 요즘 운전은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난다? 근데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야. 방어 운전도 운전이에요. 네. 백밀러 살펴보시고 가면서 수시로 백밀러 보시고 뒤에서 오는 차가 생각보다 빨리 온다거나 뭔가 좀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빼준다든지 비낀다든지 하는 것도 그것도 습관들이어야 돼요. 네. 그래서 뒤는
자주 살피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방어운전 어차피 우리는 하루아침에 진짜 뭐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운전해도 남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가도 언제든지 사고는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어떤 그 죽음의 벽, 그 담벼락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지금 문득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면 아이, 그럼? 또 예방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운전할 때 한눈 팔지 말고 핸드폰 보지 말고. 핸드폰 진짜 보면 안 돼. 난 운전하면서 카톡 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은 나 빨리 좀 데려가세요 하고 자꾸 티켓 끊는 과정이야 그게. 운전하실 때 그 카톡 알림 같은 거 조금 꺼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네, 카톡이 이렇게 막 뜨니까 우리가 내비해놓고 자꾸 본단 말이야. 네, 이렇게 보고 뭐 답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조심하셨으면. 지금 사망사고 통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보다요 카톡 보다가 전화기 보다가 사망사고 내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운전 중에 특히 그 전화 거는 것도 위험하고 전화 누르는 것도 위험하지만 카톡 문자 이거 주고받는 거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이제 아마 조만간 음주운전처럼 카톡 그 SNS 문자 주고받다 사고 나면 가중처벌하는 법도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예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조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돼. 차 안에서 절대 하면 안 돼. 어떠한 경우로도. 네. 뭐라고 그 주변에서 그거 하는 사람 막 욕해야 돼. 네. 나는 꼭 그 옆에 붙여요. 그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이거 막 하고 하는 사람 보면 빵빵 누르고 옆에 붙여서 문 열으라고 그래요. 당신 이거 하다 죽어. 내가 얘기해줘요. 네. 근데 이제 얼굴 보니까 그래서 방송 좀 나오고 이제 상담으로 보니까 알겠잖아. 저 새끼는 나한테 말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나 봐. 그 시비는 안 하더라고. 네,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일은 없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일반 분들이 가서 그 얘기하면 막 또 시비하는 새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자식 살리는 길이고 지만 죽는 것도 아니잖아. 또 사고 나면 딴 사람 생사람 잡으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지인분들이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그렇게 카톡하면서 운전하신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운전자 이거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무지하게 용감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운전하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난폭해져 가지고. 근데 내가 어떤 사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나 아주 배꼽 잡는 거 하나 봤네 진짜. 교통사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데 이제 그 입구가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아침에 그 우회전을 해가지고 멈춰서 있는데 내 오른쪽 옆으로 어떤 여성분이 조그만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너무 더디어 보니까 운전이 이 여성분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뒤에서 택시 기사분이 빵빵빵빵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화가 났어 이제. 더 천천히 가더라고. 또 그분도 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나는 옆에서 옆 차선으로 슬슬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운전기사가 다시 오른쪽으로 붙더니 4차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으로 붙더니 문 열으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여자가 문 열더라고. 그 여성 입장에서 오른쪽을 쳐다보고 택시기사는 저기서 이제 보는데 나는 이쪽에서 있는데 들리더라고. 아침부터 여자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저런 말을 요즘도 하는 사람 있네. 그 얘기 하는 순간 택시기사도 저렇게 얘기하나 저 사람?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여성분이 문 창문을 완전히 내리더니 한마디 딱 뱉는 소리 듣고 내가 그날 자지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 막 쌍욕했을까요? 아니요. 와, 그 여성분 진짜 세더라고. 근데 이 얘기 딴 데서도 많이 했는데 문 딱 열더니 야, 이 무슨 새끼야. 네 옆에 내는 그럼 밤에 출근하냐? 그러고 그냥 쌩 가버리더라고. 택시기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서 있더니 가더라고. 그러네. 그 한 방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야, 이 무슨 새끼야. 네 옆에 내는 밤에 출근하냐? 그 무슨 소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여자가 말이야 저 알짱거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성분이 야, 이 새끼 무슨 새끼야. 네 옆에 내는 밤에 출근하냐고. 와, 난 그렇게 슬기롭게 센 소리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내가 그 얘기 내가 여러 군데서 했어요. 그 얘기. 그 아침에 여성분한테 말 잘못했다 코피 터집니다 진짜. 그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택시 기사는
한 1년 재수 없을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띵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오부지게만 했잖아요. 마저도. 아침에 여성분들이 출근하시고 운전하시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네. 절대 시비 안 할 것 같아. 아이고, 저도 뭐 오늘 갑자기 그 뺑소니 사망 사건 그 네. 불쌍한 초등학생 아이 사망한 사건을 얘기하다가 제가 그러게요. 그 끝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좀 지루하지 말으시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그 초등학생 명복을 빌고요. 네. 어쨌든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고가 났으면 거기서 그러면? 도망가지 마세요. 일단 가장 인간다운 건요. 내가 친 피해자를 구호하는 일입니다. 빨리 구호에 노력을 해야지. 네. 도망가는 이상 당신은 살인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살인자예요. 살인자예요. 예. 네. 오늘 교수님 통해서 미세 증거 분석 사건, 예. 교통사고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